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항공모함 산둥함이 이제 취역을 하게 되는데 전투기 없는 깡통으로 취역하게 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자, 신인근의 국방TV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국방안보 소식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중국의 국산 1호 항공모함이죠. 산둥함의 취역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19년 10월 31일 디펜스 월드가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자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건조한 타입 001A 산둥의 취역식을 준비 중이다. 산둥함은 최근 8번째 해상 시험평가를 마치고 다롄으로 복귀했으며 8번째 출항 당시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평가가 취역을 앞둔 마지막 평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시험에서는 항공기 이착함을 위한 시스템이 테스트되었으며 통신 장비가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전 시험 항해에서 발견된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해결된지 여부를 확인했다.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지난달 24일 산둥함 갑판에 흰 정복을 입은 수병들이 토요일에 취역식 예행 연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환구 15 역시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를 통해 산둥함의 취역이 임박했음을 보도했다 라고 디펜스 월드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제 중국이 그동안 랴오닝함, 과거 구소련이 만들었죠.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만들고 있던 것을 소련이 이제 해체되니까 우크라이나는 항공모함이 필요 없어졌죠. 그걸 이제 바르야그라고 하는 항공모함이었는데 그걸 2천만 달러를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롄에 있는 다롄 조선소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랴오닝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랴오닝함으로 중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기술 또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기술을 이제 습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하는 첫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을 만들었는데 이 사실 이제 랴오닝함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약간 덩치가 커졌는데 이게 지금 이제 취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 인접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되는데 걱정도 되지만 여기에 좀 희소식, 좀 고소한 것도 좀 있습니다. 자, 랴오닝의 확대 개량형입니다. 타입 001 산둥은 어떤 군함이냐? 바로 이렇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7만 톤입니다. 랴오닝이 한 6만 5천 톤 정도 되는데 이게 한 5천 톤 정도 더 커요. 추진 기관은 증기 보일러식이고요. 항공기 운영 방식은 이제 스토바라고 해서 아주 단거리 이륙입니다. 스키 점프대를 통해서 단거리 이륙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레스트 와이어를 통해서 강제 착함 방식을 통하는 스토바 방식의 항공기 운영 방식이고 여기에 이제 J-15 전투기 32대 그리고 Z-18 해상작전 헬기 6대 그리고 Z-9 헬기 2대 이렇게 해서 40대 정도의 항공기를 탑재를 합니다. 랴오닝함이 24대의 J-15 전투기를 탑재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32대를 탑재를 하니까 랴오닝보다 8대나 더 많이 운영을 하게 되죠. 뭐 아무래도 이 J-15가 굉장히 덩치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 과연 32대를 탑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 다 덩치가 엄청 큰 헬기들이에요. 과연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이렇게 40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둥함은 건조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책임자가 숙청되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부실 공사로 탄생한 항모입니다. 자, 이 사람이 순보라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법정에서 있는 모습이죠. 자, 2019년 7월 4일 상하이 제1중급 이민법원 판결의 보도자료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하이 제1중급 인민법원은 7월 4일 중국 선박중공의 순보 전 사장에게 직권남용과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10년, 추징금 80위안을 선고했다. 순보 전 사장은 지난 2006월부터 2015년까지 중선중공의 회장과 항모사업 총괄 책임자를 지내면서 가족과 측근 등 친인척 명의의 회사를 설립하고 일감을 몰아줘서 사업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국가에 큰 손해를 끼쳤다. 순보 전 사장의 직권남용과 배임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익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라는 게 이제 이 징역 10년을 때린 상황에 대한 보도자료예요. 근데 최초엔 사실 이 순보가
스파이 혐의도 기소가 되었었습니다. CIA에 중국의 이제 항공모함 자료를 다 넘겨줬다. 뭐 이런 이제 스파이 혐의가 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제 그 스파이 혐의는 아니다. 해서 배임 뭐 이런 것들인데 뭐냐면은 가족 즉 와이프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청 일가를 몰아주는데 아주 불량자재를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그 산둥함은 불량자재로 지금 만든 군함인 겁니다. 그 만든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뭐 보강공사에서 기둥을 다 뗀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애초에 부실공사로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해서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항모 건조기간입니다. 불과 38개월 만에 다 지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38개월이 긴 거냐 짧은 거냐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항공모함은 도대체 얼마 만에 건조가 완성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항공모함의 대국이죠. 미국의 제라드 포드급 항공모함은 50개월이 걸렸고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도 자기네들도 역시 항공모함을 운영했던 나라죠. 그런데 60개월 걸렸습니다. 인도의 비크란트급은 55개월이 걸렸고요. 이탈리아의 까보르 경항공모함임에도 불구하고 4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둥함은 중형 또는 중대형 항공모함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38개월밖에 안 걸렸으니까 비슷한 규모의 퀸 엘리자베스급이 60개월 걸렸는데 이건 38개월밖에 안 걸렸으니까 뭐 아무리 빨리빨리 그러지만은 빨리빨리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지 중국 사람들 실제 상대해보면 빨리빨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8개월밖에 안 걸렸으니 이게 뭐 부실공사가 아닐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순보 전 사장이 자기 와이프 명의 회사 설립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재 아주 저질 자재를 이제 싼 가격으로 납품받고 저질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 배임 행위를 했다. 이제 이래서 징역 10년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산둥함이 이제 곧 취역을 앞둡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내로 취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항공모함이 랴오닝함 그리고 산둥함 두 척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중국이 우리가 이제 현대중공업도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이제 우리 조선업체들이 정말 대형 조선업체들이 세계 랭킹 1, 2, 3위를 막 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선박들이 막 그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막 역전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이 조선업이 완전히 치명상을 입게 되고 왜냐? 신뢰성을 상실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2019년 4월 25일 보도가 나온 건데요. 북유럽 해상보험협회가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세계 각국에서 건조된 선박 4,426척에 대한 보험 청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전체의 42%가 중국 선박에서 발생한 겁니다. 특히 선박 자체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보험 청구는 중국제가 13.7%에 달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글래드스톤이라는 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LNG선인데 중국이 그전에 이제 화물선 이런 것만 하다가 LNG선을 하게 된 겁니다. LNG선은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동안 한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원이 다른 기술이 들어갔다 해서 뭐 파티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사에게 인도가 되고 나서 처음부터 동력 개통에 문제 생기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되고 얼마 안 지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선박 회사가 그 화물 회사가 이 글래드스톤을 폐선시켜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선박 만드는 어떤 그 기술이야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공정상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실하고 문제점이 많다. 그게 산둥함에도 당연히 갔을 거다. 그게 부품도 그렇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산둥함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 치명적 약점이 바로 함재기입니다. 항공모함이니까 함재 전투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함재 전투기가 지금 없습니다. 또 있는 것도 지금 완전히 부실 덩어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러시아의 수호이 33이라고 하는 그 함재 전투기를 카피한 중국의 J-15 함재 전투기입니다. 이게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16년 4월 27일 날 비행 제어 시스템 불량으로 비행 중에 추락했고 조종사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7년 4월 6일 날 역시 비행 제어 시스템 불량으로 비행 중 추락했고 조종사는 탈출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 9월 17일 날 이륙 직후에
엔진 화재로 불시착했습니다. 이런 이제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두 번째 사고인 이 17년 4월 6일 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중상을 입었다가 이제 극적으로 생존한 사람인데, 이 베테랑 조종사죠. 상교니까 아주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이 사람이 증언한 J-15의 심각한 결함 한번 보겠습니다. 자, J-15는 항공모함용 전투기로 육상용 전투기인 J-11과 기체 구조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J-11에서 응용한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했다. 카나드가 적용된 J-15에 카나드가 없는 J-1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J-15는 이함할 때 자체 출력으로 스키 점프하는 방식이다. 우리 항공모함에 별도의 사출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체 중량이 너무 무거워 충분한 연료와 무장 탑재가 어렵다. 라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항공대 차오시엔지엔 상교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J-11이라고 그 러시아의 수호이 27을 카피한 전투기, 중국 국산 전투기, 사실은 뭐 국산도 아니죠. 그 J-11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비행 제어 시스템, 이 비행 제어 시스템이 뭐냐면요. 자, 지금 뭐 우리 전투기처럼 생긴 날개는 요만하고 앞으로 이만큼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종이 비행기가 있다 치고 그걸 한번 날려본다면 이게 제대로 나르겠습니까? 바로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비행 제어 시스템은 뭐냐면은 아주 이 불안정해야 막 이렇게 꼬꾸라지니까 꼬꾸라진 것을 바로잡고 해야 기동성이 좋다는 겁니다. 비행 안정성이 좋은 것은 기동성이 안 좋아요. 글라이더 같은 거 비행 안정성 탁 날리면 글라이더는 쑥 하고 날지만은 이게 막 급기동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급기동하는 전투기들은 아주 불안정한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꼬꾸라지려고 할 때 안 꼬꾸라지도록 만드는 그것을 이제 비행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비행 제어 시스템을 J-1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이 J-15에다 갖다 붙였다는 건데, 문제는 J-11에는 카나드 즉 귀날개가 없습니다. 근데 J-15는 귀날개가 있어요. 당연히 조종석 옆에 날개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당연히 어떤 그 조종 안정성, 비행 안정성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J-12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카나드가 있는 J-15를 제어하도록 갖다 붙이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년, 17년 연속으로 비행 제어 시스템 불량으로 추락을 했고, 16년 사고는 조종사가 사망했고, 17년 사고는 이렇게 이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기체가 너무 커요.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하냐? 러시아는 잘 운영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J-15가 러시아의 그 엔진까지, 러시아 전투기의 엔진까지 카피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출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한 30% 정도가 적게 나온다고 해요. 70%밖에 안 나오니까, 그 70%밖에 안 나오면 그게 뭐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공모함에서 제대로 이제 이함이라고 하죠. 이륙이라고 하는데 이함이라고 하죠. 그걸 제대로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이함하려고 하면은 무장, 연료 이런 거를 제대로 실을 수가 없다. 이런 증언을 이제 이 베테랑 조종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J-15는 제대로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없는 전투기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30대가 있어요. 32대였는데 이제 2대가 이제 추락해서 사라졌으니까 30대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장홍호 상장이라고, 이 사람이 공군 부사령원인데 J-15는 실패한 기종이며 이 기종의 양산을 중단하고 스텔스 설계의 신형 함재기 도입에 나설 것이다 라고 2018년 8월 5일 날 이 사람이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J-15는 이제 끝났어요. 30대밖에 없어요. 자, 랴오닝함에 24대의 J-15를 탑재를 하죠. 그리고 아까 산둥함에 32대의 그 함재기를 탑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장 중국은 60대 정도의 전투기가 있어야 그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들을 또 교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100대, 120대 이상의 함재 전투기가 있어야 두 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J-15는 30대에서 끝내버렸어요. 이제 끝납니다. 없어요, 이제. 그래서 스텔스 함재 전투기를 만들겠다 했는데, 바로 중국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수호이 27를 기반으로 한 J-11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선양에 있습니다. 심양, 련영성
선양에 있죠. 그 이제 선양 항공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J-20이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 그거는 청두 사천에 있는 청두 항공사가 생산을 해요. 그래서 청두 항공사와 선양 항공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항공모함 함재기인 스텔스 함재기를 만드는데, 이 선양 항공사에서 FC-31이라고 하는 그 F-35를 카피한 듯한 경량 스텔스 전투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선양 항공사에서 우리 FC-31 이거 하자. 이거 덩치도 좋고 미국도 이 정도 덩치를 지금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니까 이거 하자라고 하니까 청두 항공사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J-20은 지금 우리 공군이 지금 제식으로 채용했으니까 J-20으로 해야 된다. 왜? 전투기가 해군 다르고 공군 다르고 자꾸 이러면은 이 후속 군수 지원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투기를 통일하는 것이 군수 지원상 유리하다라고 우겨가지고 청두 항공사가 이겨버렸어요. 아마 여기에도 뭐 권력이나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고서야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이 내려질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FC-31이 함재 전투기로 될 거라고 우리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만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J-20이 차기 항공모함 함재기로 낙점받아 버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CG인데요. 이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J-20을 가지고 항공모함 함재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어요. 9월 17일입니다. 중국이 차세대 함재 전투기로 J-20의 개량형을 준비 중이지만 이 전투기는 자체 중량이 너무 무거워 작전용 항공기로서의 능력 발휘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중국, 홍콩이지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물론 이건 CG입니다. 날개를 이제 딱 접고 항공모함에 탑재가 되어 있는 CG를 지금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J-20이 덩치가 얼마나 큰가 하면 이게 19.7톤입니다. 덩치가 19.7톤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슈퍼 호넷이 13톤입니다. 미국 함재기, 그 항공모함 함재기인 슈퍼 호넷이 13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같은 항공모함이 운영하는 함재기인데 그 슈퍼 호넷보다 무려 6톤 이상이 더 무거워요. 그런데 최대 이륙 중량은 그 슈퍼 호넷과 이 J-20이 비슷합니다. 36톤 정도. 그러니까 슈퍼 호넷이 얼마나 잘 만들었고 이게 얼마나 못 만든 전투기인지 알 수가 있죠. 당연히 비슷한 엔진 출력을 가지고 밀어 올리는데 이게 지금 덩치가 훨씬 더 무거우니까 연비가 엄청 떨어지겠죠. 또 지금 이제 현재 J-20이 19.7톤인데 여기에는 항공모함이 이착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랜딩 기어 이런 거 엄청나게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게가 더 올라가겠죠. 엔진은 방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게가 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공모함에 운영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무장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갖다 붙일 것이며, 그리고 또 그 전투 행동 반경은 얼마나 짧아질 것이며, 이건 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J-20을 가지고 항공모함 함재기를 하겠다라고 결정 내린 게 도대체 누구의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중국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봐도 야, 이거 참 중국 참 큰일 났구나. 왜 저렇게 결정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앞설 정도로 참 희한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자, 지금 이제 비행을 하고 막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이 J-20을 이렇게 날개를 꺾고 랜딩 기어 강화시키고 엔진 방염 처리하고 이 기체 전체를 또 방염 처리하고 한 여러 가지 함상용 전투기를 만들려면 이거 개조 개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10년. 그런데 물론 중국이 빨리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는 최소 10년은 걸리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 근데 지금 당장 이번 11월 달에 산둥함이 취역을 하는데 J-15 전투기는 30대밖에 없고, 그런데 앞으로 여기 탑재할 전투기는 10년은 걸릴 것 같고, 10년 걸려서 지금 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는데도 10년은 걸릴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둥함 J-20 함재형 나올 때까지 깡통이죠. 함재기 나와도 절름발이죠. 또 왜?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산둥함이 이제 곧 취역식을 하고 막 중국이 엄청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들 곧 아마 뉴스 보실 겁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당분간은. 왜냐? 함재기 없습니다. 항공모함에 탑재할 전투기가 없는
항공모함이 지금 나온다고 이렇게 축하를 자기네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웃긴 거죠. 전투기 없습니다. 또 제가 아무리 봐도 그 J-20을 가지고 함재 전투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용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순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뭐 부실자재로 만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덩치의 J-20이 착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갑판이 남아나겠느냐 아니면 갑판 확 찌그러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들 정도로 대단히 희한한 상황으로 산둥함이 취획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경항공모함 이런 이야기 있는데 자, 경항공모함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어차피 한 대, 두 대밖에 못하는 거 중국 산둥함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중국이 항공모함 4척 더 합니다. 5척 체제로 가요. 그래서 한 번 딱 나가서 중국 산둥, 랴오닝 뭐 이런 것들 한 번에 제압시키고 아니면 이들이 인해 전술로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가 결국은 중과부적으로 질 수밖에 없어도 니들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못 건드리지? 겁나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경항공모함 나가면요. 어이구 스파링 파트너 딱 좋네. 그냥 바로 쳐버리죠. 그래서 경항공모함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냥 해군이 자기네들 야 우리도 항공모함 한번 가져보자 하는 그런 로망 도대체 이걸 가지고 국가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하겠느냐 이거 계산은 뒤로 가고 우리도 항공모함 가져보자 이것만 앞에 있는 그게 경항공모함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중국 항공모함 이야기하다가 우리 항공모함 이야기하는데 7만 톤 이상 이 산둥함 7만 톤인데 7만 3천 톤 퀸 엘리자베스급 이상의 덩치가 되는 중대형 항공모함 만들어야 됩니다. 항공모함 중대형 갑시다. 산둥함 걱정 마십시오. 10년간 걱정 마십시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